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6일 시장의 팩트입니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이 경제가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썼습니다. 한국은행에서요 113조 7천억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는데요. 이거 좀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다시 또 재발했습니다. 반도체는 마이너스 36.8%, 대중국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20%또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에너지 수입을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에어컨도 많이 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수입이 늘어나면 또 적자 폭은 커질 것 같아요.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시장이 7월부터 약간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특히. 부산도 나타납니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매매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현장이 지금 발표들이 많이 안 됐고, 일단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세수 부족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0조를 넘어섰는데, 여러분. 이게 장기화되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세수가 이렇게 안 들다 보니까 이 단기 차입을 했습니다. 113조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은에서 이제 단기로 돈을 빌렸어요. 정부가. 기획재정부죠. 돈을 빌려 쓰고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가지고 갚는 거예요. 63일물 단기 채권자를 또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시중자금을. 재정증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풀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될까봐 또 겁나가지고 또 많이 못하고 대부분의 여기 밑에 쓰신 것처럼 한은 차입이 87조고요. 재정증권이 26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코로나 때 한 해 동안 우리 그 퍼부은 게 142조 5천억입니다. 지금 벌써 근데 113조예요. 이자만 상반기에 2천억이 나가요. 국민 세금으로.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역 수지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니, 6월 달에 어쩐지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펌핑을 하더라고요. 무슨 면이 안 쓸 것 같아요, 추 회장님께서. 무역 수지 다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것도 열흘 만에 쉽게 회복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저성장 국면에 어떤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일, 7월 10일까지 보시면 수출도 감소, 수입도 감소, 다 감소해요. 그나마 6월 달은 다 감소하면서 불황형 흑자를 보였는데 이건 불황형 적자예요, 이제. 수출, 수입은 더 줄었는데 문제가 있죠? 누계를 보면은 벌써 꽤 많은 액수, 거의 200억 달러 수준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출이 감소한 종목들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우리 금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좀 힘을 못 쓰는 게 크고요. 또 석유 제품도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원유를 들여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석유 정제 기술이 우리가 좀 뛰어나거든요. 그것도 반이 줄었어요. 별로 좀 핸드폰 많이 줄었고요. 무서운 건 이제 가전제품입니다. LG, 삼성의 가전제품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추경호 장관은 매번 나아진다 그러죠. 이 양반이 다 아시겠지만 IMF 털 때도 글로벌 털 때도 그쪽에서 일하셨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던 분이기 때문에 100% 믿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 말을. 추경호 장관이 하는 말을 저는 신뢰도를 보니까 좀 없다고 좀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보기술 IT 부문으로 IT라고 그러는데 IT 아까 뭐 있었어요? 핸드폰하고 반도체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라고 썼습니다. 이게 전망한다는 거예요, 전망. 산업통상부 장관 차관이 9월에 무역수직자 전환한다. 이 얘기는 봄부터 한 얘기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7월 4일 날 가서는 말이 바뀌었어요. 4분기는 흑자 낼 거다. 그쵸? 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엊그제 한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다 마이너스 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6개월, 거의 2년 돼 갑니다. 이제 조금, 요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2년이에요, 2년. 2년인데, 이러면 이제 뒤에 문제가 터집니다, 하반. 월본 뉴욕 수지이 반짝 올랐죠. 이때 얼마나 기사들 난리 폈어요. 오버한 거죠, 오버. 제가 볼 때. 너무 과잉대응한 거죠. 이럴 걸 몰랐나요? 물론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흐름 자체가 전 세계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 운이 좋게 공공재를 안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중이 적어요. 딴 나라보다. 그러니까 낮게 나오죠. 통계 또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이걸 또 조작하려고 그러는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적자예요. 이렇게 요 나라들이 중국, 일본, 호주, 독일, UAE, 말레이시아. 흑자 나는 나라는 여기입니다. 노란 거 주로 큰 나라들이죠. 여기는 이제 비슷한데 액수가 작고, 근데 여기 중국이 껴 있어요. 일본도 껴 있어요.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큰 소리 떵떵 치고 얘들하고 우리가 이걸 계속 무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분위기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다 합하면요 무역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가 52%입니다. 이 중에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중국이고요. 북미 19%입니다. 북미. 이게 미국 껴 있는데요. 미국의 수출 비중이 엄청 줄고 있어요. 유럽은 16%. 다변화된다는 건 좋은데 아시아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아시아 시장 인구가 늘고 있고 아시아가 발전을 하는데 아시아랑 정책을 잘해야죠. 친하게. 그죠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적자니까 거기랑 친해질 필요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가 금리를 인상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한번 저번 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영국이 또 올렸습니다. 또 올리고 다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주요 나라들이 특히 이제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호주하고 캐나다 금리 추이를 우리는 본다. 묘하게 어떤 산업 기반이나 패턴 자체가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하고 유사하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그거를 몇 번 거론했고요.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이 양반이 그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요번에도 안 올렸어요. 7월에도. 어떡하려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들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와서요. KB 주간 통계는 여전히 계속 하락 분위기입니다. 여기 숫자를 잘 안 썼는데요. 90.53 빼기 마이너스 합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주니까.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다. 빨강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울산도 마이너스 갔다 올라갔다 해서 파란 걸 써놨고요. 세종은 플러스 상태입니다.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도 미세하지만 조금씩 0.00, 그러니까 보합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시장이 송파구는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저번 주에 썼잖아요. 6월에 상승 거래량 터질 수도 있다고. 지금 조금 확실히 3,000건은 100% 넘었고 4,000건 갈 것 같아요. 그래봤자 6,000, 2,300건은 안 되잖아요. 그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파구, 광세, 강남구, 노원구 등 하락 지속. 송파구 광세인데 강남구 동그라미. 보합 관망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볼까요? 같이? 자, 송파구 데이터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일단 제가 여러 정황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좀 섞여 있죠, 여러분? 여기 좀 하락이 좀 많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가 약간 혼재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보면은 2023년도 5월 달에 거래된 것들은 그 가격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뭐 4%, 5%, 3%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아이러니한 거 보시면 헬리오시티 2023년 6월 28일에 거래된 건데 1,000만 원 하락이에요. 이런 부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장미 아파트도 7월 2일 날 거래됐는데 그보다 또 5천 빠지고
뭐 이런 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강세장인데 상승이 14개, 하락이 12개다. 이렇게 보시죠. 나머지 보합이고요. 꽤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조금 덜 거래가 됐어요. 뭐냐, 가격 임계점에 붙였다고 봐요. 왜? 하락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번 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6월 달하고. 물론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강동구가 먼저 다시 미세한 조정 들어갈 때 송파구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강남하고 서초 볼까요? 적어서 제가 잘라서 붙여놨습니다. 강남, 서초 개수가 더 적죠? 똑같은 기간인데 서초는 거의 뭐 거래 전멸이죠. 이 수준이면.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매물 현황이에요. 보시면 매물이 강남구 6,500개예요. 송파구에 거의 뭐 30% 20% 많은데 그죠? 거래는 송파구가 두 배 가까이 많아요. 강남구는 가격 저항이 이미 붙였다는 얘기죠. 서초구는 더 붙였다는 얘기죠. 임계점, 다시 제2의 임계점이 왔고 제2의 영끌이 끝나가는 시기가 되는 거고 강동구는 약간 힘을 잃고 있고 그죠? 흐름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매물은 어떻냐? 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지도 않고 줄지는 않습니다. 팔리고 있는데 한 달에 3,000개가 나가면 3,000개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계속 여기서 놉니다. 이렇게 계속 더 늘지는 않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입주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9월 되면 이제 결정적일 겁니다. 그거 9월 10월 사이에 9월 10월 사이에 되면 DH파크 6,700세 터지면서요 시장 모습 정말 다른 모습 볼 겁니다. 역전세도 가세하고요. 그래서 제가 9월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늘고 있죠, 여러분? 그쵸?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느는 양이 약간 멈췄어요. 정부가 뭐 세제 안 하고 처분 조건부 3년으로 늘려주고 이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처리하려다가 다 스톱을 한 거예요. 시장을 왜곡시킨 거죠. 팔려고 하던 사람을 못 팔게 하니까. 그런데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어때요, 여러분? 하방 이제 7월 보시면 8일, 7일, 일주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갑자기 하락만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하고 통계빨로 이렇게 펌핑하는 게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왔어요. 한 8월, 9월에 와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1, 2, 3월은 올라갈 거고 4월 정도에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워낙 세게 밀어붙였어요. 제가 보니까. 언론 플레이어 이런 것들. 통계까지 5월 달에 특히 한국 부동산원이 뻘짓한 바람에 이 분위기를 더 유지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가라앉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또 8월이 또 전형적인 비수기예요. 비교적.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정부가 이제 또 이상한 또 특이한 사람들 보호하는 정책 쓰면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지금 나라가 이 상태인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총선도 있어서 함부로 못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 7월 초부터 재하락 분위기가 나타났다. 여기는 어딘가요?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부산은 확연하게 시장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하나도 안 나오죠. 거의 뭐 7월 1일부터 쭉 다 하락입니다. 제가 모든 지역을 다 봐드리고 싶은데 또 되는 대로 보여드리고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어쩐지 모르지만 약간의 일부 지역은 뭐 반등하는 기사들만 나요. 떨어지는 건 안 나오죠, 여러분. 이 속에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천 입주 물량은 올해도 나오고 수원도 마찬가지니까 조금씩. 그리고 그거 올리려다 말았는데 고양시 덕양구 뭐 집값이 다 올라왔다는데 제가 이거 파악했더니 여기는 안 올렸는데요. 반이 하락합니다. 반이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너무 자기 집 앞에만 다니지 말고 좀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편을 쓰면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랬었는데 뭐 다 돌아보니 1억씩 다 올랐다고 어떡해요.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아니 정부가 대출 그렇게 펑펑 늘리고 갭투기꾼들 전세 도와주고 뭐 다 도와주는데 그게 안 오른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니 그 질문하신 구독자님 그 정도는 참고하셔서 확인하셔야지 그거를 저한테 조금 제가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라고 좋겠습니까? 1억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걸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되죠. 물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만 여러분이 자꾸 주위에 퍼뜨려 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영끌피 안 나고 투기꾼들한테 안 당하게 해주시면 좋은 날이 빨리 올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한은 총재는 비겁했다. 금리 동결했죠? 정말 비겁했죠? 뭐 여러 가지 뭐 씨알데없는 소리 늘어놓으면서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금리 조금만 올려도 못 버틴 사람들 많습니다. 연체율은 팍팍 올라가고 있고 PAP 부실은 새마을금고 터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9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 다시 이뤄졌고 세수는 부족하고 긴급 113조는 빌려 쓰고 증권사 부동산 PF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영업자 상한 유예 종료 이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좀 받아야겠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못 받게 하려고 그러고 역전세난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유예한다고 뭐 좋아지나요? 이자 늘어나는데 탕감을 해줘야 뭐 도와주는 거죠. 그쵸? 도와주려면 똑바로 도와주든지. 이분들이 또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주택담보대출 안 되니까 사업자 대출로 돈을 많이 빌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정말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역전세난도 가계부채 증가 또 부치라고 입주 물량 증가한다 그랬죠? 시중 조달 금리가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규 대출자들은 뭐 특례 같은 경우는 4%지만 일반적으로 4.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용 1등급만 3.9% 뭐 이렇죠. 나머지는 다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조금만 신용 약하시면 6% 넘어가고요. 그거 이 주택 가격 제가 볼 때 버티기 힘듭니다. 이 높은 가격에 그 대출 받아서 실수자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좀 있긴 있겠지만 대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로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약간 투자성, 투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 도움이라든지 통해가지고 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땐 좀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제 주위에, 우리 구독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업 제안한다고 이렇게 온라인 그룹에 선생님을 초대하신다고 제가 보낸 것처럼 해놨어요. 텔레그램으로. 저는 텔레그램을 일단 안 씁니다. 안 사용합니다. 계정은 있는데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내일 폐쇄할 겁니다. 폐쇄할 건데 속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저는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텔레그램 사용하지 안 하고 우리 구독자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 메일 주소로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메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캡처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거짓말해요. 이 사칭하는 놈이 사기꾼 놈인데 이게 전데 저는 이메일을 사용하니까 이분이 이메일 줘서 제가 이걸 받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투자의 상황, 투자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제가 지금 안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또 22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저번 주가 저번 주에 그 가오리고 22 총재분을 순간적으로 성함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비슷하잖아요. IMF 총재 이름하고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한 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뭐 아줌마 이랬는데 아주머니란 말은 사실 높임말입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주머니, 머니가 들어갔잖아요. 원래 또 어원에도 높임말이에요. 그리고 아주버니, 아버지, 할아버지, 버지도 또 높임말이에요. 높임말인데 들으실 때 이제 우리 예전에 언제부턴가 뭐 아가씨를 보고 아줌마로 불렀다고. 아줌마하고 아주머니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 아줌마는 야이 녀석아를 줄이면 야이노마가 되는데 약간 좀 말씀대로 낮출 때 그렇게 느낌을 갖는데 아주머니도 억양도 이렇게 또 아주머니 이런 거 하고 뭐 아주머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우리 여성 구독자분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인데 어떻게 여성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머니 좋은 뜻인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편을 갈라치다 보니까 뭐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들이 자꾸 본래 뜻이 좀 희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좀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똑바로 외워서 똑바로 불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없었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여하튼 여러분 요번 한 주 아시겠지만 장마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장마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 당하시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가족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장마가 게릴라 폭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시고 저도 우리 제 아들 딸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주차장에 물 차면 절대 뭐 차고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차보다는 아버지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 챙기셔가지고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장마 피해 조심하셔서 또 긴 호흡으로 또 살만한 세상 잘 즐기시면서 또 하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장마 조심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